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5.18 특별법 정말 말이 많은데요. 이거 시행되면은 신의 한수부터 깜빵하게 생겼습니다. 아니 우리 국민들 상당수가 5.18 얘기했다가 깜빵하게 생겼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독재 정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진성호 전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야, 이거 진짜 심각한데요. 그렇죠. 이럴 수가 있나 싶어요. 네. 일단 이게 이제 하나의 흐름인데, 자, 우리나라는 바람이 한번 불면 너무 레밍같이, 레밍이 들줄한 거 아니죠? 레밍같이 쫓아다니는 이런 어떤 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유한국당의 5.18 공청회가 비판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론상 우리한테 유리하구나 하니까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갑자기 법을 만들자고 나왔습니다. 이 바람을 타고. 그런데 문제는 그 법 내용이 무시무시합니다. 우리 전부 다 감목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자, SBS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 5.18 역사 왜곡 특별법 초안이 나왔는데 이게 맞다면 정말 이거는 악법 중에 악법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첫째,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비방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찬다. 이 나와 있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것은 상당히 센 겁니다. 5.18 잘못 말했다가는 7년이다. 입 닥쳐라는 거고요. 또 두 번째, 적용 대상입니다. 신문과 방송, 출판물,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은 물론 토론회와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모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물증이 남는 신문, 방송, 보도, 출판 뭐 이런 게 아니라 연설에서, 가두연설에서 마이크 잡고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감방 가는 겁니다. 예. 이런 예가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자, 지금 형사처벌을 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국가보안법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말이 또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안 지켜지죠. 왜? 언론, 표현, 사상의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주의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어쨌든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국가라고 하는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요, 거의 무제한대의 언론, 출판,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미국은 수정헌법 1조가 그겁니다. 언론 자유를 침해할 어떠한 법도 만들 수 없다.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언론 자유, 표현을 그 자유를 위축할 법이 바로 이 5.18 특별법입니다. 제가 뭐 5.18 역사적인 사건에서 제가 무슨 공격을 하거나 뭐 북한군이 개입됐다 이런 말을 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군 개입됐다는 말 믿지 않습니다. 왜? 지금까지 그분들이 냈던 물증 너무 빈약하지 않습니까? 예. 무슨 뭐 지금 강철한 뭐 탈북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들이 뭐 거기 어릴 때 있었다는데 지금 나온 건 어쨌든 물론 북한군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100% 없다고는 말을 못하겠으나 지금 그렇죠. 나온 이야기 들어보면 허무맹랑한 소설 같은 건데 특히 지만은 시조의 좀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갖다가 징역에 찬다. 야. 이거는 국민들을 정말 입을 닫게 하는 겁니다. 과거에 서울시장 박원순이가 광화문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야지만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완성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김일성 만세 외치면 민주주의고 5.18 비판하면 처벌하고 도대체 뭐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을 만들자는 사람들이 주창하는 게 뭐냐면 홀로코스트 관련 법 같은 겁니다. 뭐냐면 이게 그 과거에 이제 2차 대전 이럴 때 대학살 또는 이제 유태인 대학살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나치라든지 이런 단어를 갖다가 찬양하거나 하게 되면 벌을 받습니다. 예. 대개의 그런 경우는 전쟁입니다. 그럼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분들이 희생당하고 가장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워했던 게 언제입니까? 6.25죠. 6.25입니다. 또는 일제시대 때 피해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일본인들한테 박해받고 고문당하고 죽고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본 만세, 일본 천황 만세를 외쳤을 때 5.18보다 더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그렇죠. 더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플러스 가장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목숨을 잃게 한 6.25 사멸. 한국 전쟁 아닙니까? 그 전쟁 범죄자가 누굽니까? 김일성 아닙니까? 그 손자 김정은. 김정은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양식 있는 국가라면 물론 언론 표현 이런 거는 존중돼야 하지만 이런 전범자에 대해서 찬양하거나 김일성 만세하면
감방 보내야 됩니다. 5.18 특별법이 7년 이하의 징역이면 제가 주장합니다. 김일성 찬양한 자는 사형까지 시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대한민국의 지켜온 우리 국민들, 우리 선열에 대한 예의라고 봅니다. 예. 물론 5.18이나 4.19나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보상도 해드려야 되고 또 이분들이 가슴 아프지 않게 이분들을 뭐 비하하거나 폄하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반대 이야기를 좀 했다고 해서 바로 감옥소에 보내고 무려 7년형을 한다는 것은 자유로운 말을 막습니다. 게다가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보상법들이 많지만 5.18도 있지만 고엽제 피해자도 있습니다. 예. 이분들도 명단을 공개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단 공개 문제도 있지만 명단 공개를 갖다 하려면 저는 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문제 삼는 거는 억울하게 희생되는 그분들의 명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혹시라도 아무런 활동도 안 하고 피해도 안 받으면서 이름은 걸고 보상받는 사람들 그렇죠. 문제 때문에 그게 문제죠. 거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건 합리적으로 밝힐 방안을 가지고 고엽자는 왜 문제가 되느냐면요. 이분들은 그 이름을 밝히면 그 후손들이 피해를 받습니다. 저는 뭐 아버지가 고엽자래. 자식도 좀 문제가 있을 거야. 유전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밝힐 수 없는 거거든요. 5.18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피해자들은요. 이분들은 무슨 사실 유공자라는 표현보다 피해자가 맞는 게 독립운동하면 그런 분들은 유공자고 이제 그분들은 자랑스럽게 이름을 밝힙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독립운동 하셨다면 그거는 유공자이기 때문에 밝히지만 5.18 피해자분들은 어떤 분은 밝히고 싶은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쨌든 간에 굉장히 뭐 눈물나게 이렇게 피해를 당하셨는데 그거를 굳이 밝히는 걸 원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본청하고 있는 대부분의 그 유공자 피해자들은요, 4.19든 고엽제든 안 밝히는 게 원칙이고 법원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거를 빌미로 해서 5.18에 대한 비방을 하면 역사 왜곡을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그러면 그 판단은 또 누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또 그 정도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출판, 신문, 방송, 집회 중에 그 경중은 또 어떻게 따집니까? 그러니까요. 신혜식은 미우니까 니는 징역 5년이야. 진성은 예쁘니까 벌금 100만 원. 이렇게 할 겁니까? 이렇게 할 겁니까 진짜? 어떻게 할 겁니까 진짜? 이거는 진짜 어이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도. 근데 어쨌든 그리고 김일성 찬양한 자는 멀쩡히 살려주고 심지어 요즘 뭐 신천 광화문에서 김전 환영대회 하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대한 지도자. 위인맞이 위인맞이 환영단인가? 그런 분들은 그러면 뭐 무기징역 때려야죠. 그렇죠. 이게 형평이 맞습니까? 너무 황당한 건 말이죠. 이러한 법안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언론들이 비판 기사가 별로 없이 그냥 보도를 하고 있어요. 네. 비판 없이 그냥 이렇게 나왔다. 근데 이건 언론 자유를 가장 심각하게 침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언론사들이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기사를 써야 되는데 그냥 보도만 하고 있어요. 이걸 비판하는 언론을 보지 못했어요. 또 하나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한마디에다 또 이제 막 공격을 받았는데 그게 그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당시에 천안함 폭침이 아니고 천안함 침몰이라고 얘기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이 사건도 처벌해야 되는 것. 그렇죠. 그겁니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5.18 그렇게 모독하면 안 됩니다. 똑같이 천안함도 모독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이렇게 모독하면 되겠습니까? 천안함 침몰 무슨 침몰. 6.25 관련해서도 뭐 남침이냐 북침이냐 뭐 논쟁이 있다. 이거 인정해야 된다. 이런 발언들도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 북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다 잡아다 처벌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정말 민족 정기가 살아있는 나라라면 뭐 좀 세게 하겠네요. 벌금을 세게 때려가지고 재산을 몰수해야 돼요. 몰수해야 돼요. 정말. 네. 그런 정도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눈 감고 김일성 만세를 불러야지 민주주의가 제대로 된 나라다. 그러면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일관된 잣대 그리고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이 법은 굉장히 감정적인 법입니다. 그러니까요. 감정적인 법. 철퇴를 가하자. 철퇴를 가한다는 표현부터가 지금 이게 독재국가입니까 지금? 그래서 아주 재밌는 기사의 댓글을 제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드디어 정치범 수용소가 생기는 건가?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 시대가 왔군. 본성이 드러나네. 점점 공산국가로 가는 길. 새로운 보안법이냐? 키키키.
그러네요. 정치범 수용소가 생기는군요. 이거 하려면 이제 앞으로 우파들은 다 정치범 수용소로 가야 되겠네요. 5.18 특별법 위반자 수용소. 네. 뭐 예전에 삼청교육대가 있었듯이 예. 그런 데로 다 가갖고 말이죠. 그러니까 뭐 이거 곤봉 들고 5.18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경종을 본다면 어쨌든 5.18도 참 아픈 역사고 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김일성의 그 전쟁보다는 떨어집니다. 한참이죠. 김일성의 이 남침은요, 대한민국에 수없이 많은 가정을 파괴하고 사람을 죽이고 형제를 찢어지게 하고 이상가족을 만들고 그 많은 비극의 씨앗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자를 처단하지 않고 무슨 지금 7년 그러면 진짜 징역 아니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까지 시켜야 됩니다. 김일성에 맞습니다. 대해서 그렇게 하면 예. 무슨 지금 아우 정말 열받는 일들만 또 벌어지는데 이거는 그리고요 다른 일과의 형평성 아까 말씀드렸지만 4.19를 모독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5년 징역할 겁니까? 천안함, 천하면 어떡할 겁니까? 고엽제 피해자, 참전용사, 그리고 이승만 예컨대 이승만 이승만 촌 대통령. 대통령을 갖다가 명예훼손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렇죠. 뭐 등등등등 이 지금 아주 기준도 모호하고 7년형 하는 이렇게 빨리 만드는 것도 처음 봤어요. 이렇게 빨리 그러니까.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이거는 정치적으로 정말 한번 이런 어쨌든 자유한국당이 뭐 나름대로 좀 실수를 한 건 맞지만 그걸 기화로 분위기가 뜨니까 아예 그냥 밀어붙이려고 하고 대통령까지 나와가지고 광주 지역 원로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일부 망언에 대해서 분노를 느낀다. 함께 맞서겠다. 그러니까 지지율 떨어지다가 지금 신났습니다. 지금.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면 안 된다. 맞습니다. 특히 민주주의, 언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을 만드는 순간 대한민국은 독재국가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권력 취향대로 그러면 이제 법을 계속 만들 겁니다. 문재인 비난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조심하시오, 신 대표. 뭐 큰일 났습니다. 예. 조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과거에 광화문에서 태극기를 훼손하고 성조기를 훼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처벌 안 했다고 해요. 근데 인공기를 훼손하니까 법이 없다 보니까 제가 도로교통법으로 억지로 처벌받은 경험도 있는데요. 참 나라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공기 불태우면 처벌하고 성조기 찍고 트럼프 대통령 사진 찍고 불태우면 가만 놔두고 심지어 태극기 찢어도 가만 놔두고 나라가 정말 개판 5분 전입니다. 이런 나라 살려야 되겠죠?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팍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받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